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겟 지역별 접종 전략으로 토론토시는 확진자가 많아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된 놀속 서쪽 지역과 손클리프 파크, 스카보로의 13개 지역에 지금보다 백신을 3배로 늘려 접종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팝업 클리닉을 통해 2만 4천 명에게 접종해 주는데 자세한 정보는 가정의와 고용주, 빌딩 매니저와 종교 지도자, 지역 인사들이 전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나머지 고위험 지역 40곳에서도 18세 이상에 대한 팝업 클리닉이 운영되고 지역별 모바일 접종팀도 꾸준히 접종을 진행합니다. 이어 5월 10일부터는 백신 공급량에 따라 집단 접종소 규모를 더 확대합니다. 스카보로 타운센터와 말번 커뮤니티, 다운스뷰 행어스포츠센터 등 4곳에 접종 인력과 자원을 추가 투입해 접종자 수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5월 10일에서 6월 6일 사이에만 23만 1,00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시는 추정했습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집단 접종소는 9곳입니다. 온주 중앙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한데 60세 이상과 고위험 지역의 50세 이상이 우선 허용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40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약국과 일부 가정의 사무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까지 토론토의 백신 접종자는 95만 명입니다. 한편 토론토의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13만 6,833명이 감염됐고 이 중 2,970명이 희생됐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을 강타하며 중증 질환자를 늘리고 있는데 백신 접종만으론 3차 대유행을 끝낼 수 없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고 한 집 구성원이 아니면 만나지 말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덕포드 수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락가락 방역수칙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수상실 직원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인 포드 수상은 오늘 모친의 집 앞에서 온라인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드 수상은 제일 먼저 스테이 앳홈 일부 규제가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시인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시 놀이터 사용 금지와 경찰 재량 강화를 발표했던 정부는 단 하루 만에 이를 뒤집으며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정부의 자문기구조차 자신들의 조언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누구의 조언을 받는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추진했다고 응답해 정확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어 포드 수상은 유급 병가 제도 도입을 확실히 했습니다. 포드 수상은 자가격리 중에도 고용과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인정하며 부족한 연방제도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작업 중이라며 도입 시기나 세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일부 주들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3시간 유급 휴가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주에서는 1일 신규 환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3,0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었고 입원 환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도 또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1,131명, 필지역 507명, 욕지역에서 436명이 나왔습니다. 온주 전체의 확진율이 7.8%를 기록한 가운데 필지역 브램튼의 확진율이 22%에 달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등극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브라질이 9위에서 10위권 밖으로 이탈하고 12위였던 한국이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진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완제품이나 서비스 재화 등 전체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생산한 시기의 가격으로 추산한 기준을 분석해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1위에서 4위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독일 그대로이며 영국이 인도를 제치고 세계 5위를 9위인 브라질이 12위로 밀려나면서 10위였던 캐나다가 9위, 한국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3.6% 성장하고
오는 2026년까지 10일을 지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IMF는 오는 10월에 차기 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서 인도발 코로나19 이중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39건, 퀘벡주에서도 어제 1건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이후 국제선 112편에서 적어도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32편이 인도 델리에서 출발했는데 문제는 인도발 이중변이 바이러스인 겁니다. 이 이중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과 브라질발 돌연변이에 더해 미국발 돌연변이를 한꺼번에 가지면서 전파력과 재감염 등 파괴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3중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면서 인도가 세계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진앙지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인도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어제 인도발 입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규 확산세와 위험 정도, 공항 입국 관련 정보 등을 평가한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연방보수당은 인도나 브라질처럼 확산세가 거센 국가의 입국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영국은 지난 월요일 인도를 적색 국가 목록에 추가하고 인도에 대한 여행 금지는 물론 영국이나 아일랜드 국적자를 제외하고는 인도에서 오는 모든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인도에선 변이로 인해 어제 하루에만 신규 감염자 수가 31만 명을 넘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유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유 캐나다 한국문화원이 소셜미디어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공공외교를 펼칠 명예 기자단을 선정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14명의 명예 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공관에서 열리는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해 사진과 영상 등을 만들어 블로그를 통해 알리게 됩니다. 어제 장경용 주 캐나다 대사는 명예 기자단의 활동은 한국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역할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명예 기자는 한국으로 여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대중이 한국 문화를 간접으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에서 강력 살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9시쯤 랭리 91A 애비뉴에는 랭리 스포츠플렉스에서 40대 남성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져 경찰이 스포츠센터를 봉쇄하고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후 용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트럭이 폴티 코키틀람의 테리팍스 파크 인근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갱단과 관련이 있다며 표적 범행으로 보고 골디니어 다리를 넘어 로이드 고속도로 서쪽으로 달아난 회색의 다치 픽업 트럭이 찍힌 동영상이나 범행 현장을 본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메트로 밴쿠버에서 총기 살인이 발생해 20대와 30대, 40대 남성 3명이 숨졌으며 이들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스테이트홈 위반자 적발에 나섰습니다. 토론토 전 지구대는 오늘부터 집회 현장을 단속하고 특히 단기 임대 주택 안에서 벌어지는 파티나 식당과 술집에서 몰래 모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웃의 신고를 받거나 위반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 안에 수색할 수 있다며 위반이 적발되면 티켓이나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원 공개를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밝혔듯이 개인이나 차량은 불신 검문하지 않을 예정이며 출퇴근 이동을 위해 고용주로부터 문서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규제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재량을 대폭 강화했던 온주 정부는 경찰과 시민단체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며 하루 만에 발표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노스욕 밴 참사가 발생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주기를 맞아 온라인 추모 행사를 준비한 노스욕 네이버링크와 We Love 윌로데일은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끔찍한 범죄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다며 힘든 기억을 가진 사람들과 이웃들이 한데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통을 나누며 희망을 갖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3주기 행사는 내일 오후 6시 30분 온라인에서 추모 공연과 촛불 의식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이 각자 준비한 저녁 식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이벤트 브라이트 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